연극 단원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성폭행과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처럼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 했는지도 지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전 연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앞서 여성 16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2010년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만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윤택 씨가 공개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오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웃음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자신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허리에 뒷짐을 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웃음을 짓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어진 답변에서도 또다시 웃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씨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는 장발의 헤어스타일로 나왔지만 이번 경찰 출석에선 짧게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난처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국 이 씨는 경찰 포토라인에 선 지 2분도 되지 않아 서울경찰청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복수인데요. 그 피해자들이 상당히 들어가겠습니다. 많은데 들어가겠습니다. 의혹 자체.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복당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내의 이런 부정적 기류에 슬프고 맥이 빠진다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심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저 복당될 가능성이 1%도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좀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맥이 좀 빠졌는데 또. 민주당은 어제 열렸던 복당 심사위원회의 결론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간곡한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당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를 전했습니다. 제가 10분, 15분 동안 피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왜 당원 자격이 정지됐냐. 내가 BBK 이명박 그리고 민주당은 일단 모레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잇따른 미투 파문의 후폭풍을 원천 봉쇄하려는 강경 대응 기조는 정 전 의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정 전 의원은 복당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복당이 안 돼도 이제 뭐 질문하실 건데 서울시장 레이스를 밟을 겁니다. 저는 당적 없는 민주당원이에요. 네, 당적 없는 민주당원이고 당적은 언젠가 회복이 됩니다. 성추행 의혹 제기로 무기한 연기했던 공식 출마 선언을 내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길고도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게다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부 신아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기 힘든 이유 무엇이 있습니까? 네, 성희롱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3년 전 모 장학회 여직원 A씨는 야유회에서 상사의 술 시중을 드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라고 인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른 직원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내면 피해자가 일일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희롱이 이렇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은 어떻습니까? 네, 딸이 교회 신도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딸과 함께 민사소송을 낸 B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끝내 사과하지 않자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했고 최근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꽃뱀 모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B씨를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꽃뱀모녀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자기를 고소를 했다.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 이런 게 너무 힘들었죠. 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2차 피해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자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자 C씨는 가해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결국 배상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입증해야 되고 제 얘기를 제가 해야 되니까 배상액도 너무 적게 책정을 한다고.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소송 과정에서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건데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하기는 쉽지 않고 개인정보가 드러나서 오히려 또 보복성 가해가 가해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을 받는 건 정말 길고도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국과 영국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을 해서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장 조사와 증인 신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금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47곳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정상적인 외교 활동보다는 외화벌이에 몰두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교 모임이나 행사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 인력사무소나 밀수 창구로 각종 구설에 올랐던 북한 대사관. 정작 각국 교류 행사엔 좀처럼 나오지 않아 은둔의 외교관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개춘영 주 인도 북한 대사는 이달 초 한 행사장에 나와 우리 신봉길 대사에게 개성공단 재개하고 황해도 회주까지 통일경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중을 전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선 차건일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한국 대사관 주최 오찬 행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차 대사는 방명록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며 남북관계와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길 바란다고도 적었습니다. 정범구 주독 한국 대사는 최근 한 공식 외교 행사에서 박남영 주독 북한 대사와 처음 만났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이래 북한은 현재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전 세계 47곳의 북한 대사를 총동원해 제재 해제 등 요구하는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사흘 동안 스웨덴 외교장관과 4차례나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스톡홀름 현지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스톡홀름에 도착한 이후 발스트렘 스웨덴 외무장관과 사흘 동안 4차례나 만났습니다.
회담이 길어지면서 16일 예정됐던 스웨덴 외교부의 회담 내용 발표도 하루 늦춰졌습니다.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미국인의 북한 억류를 비롯한 안건들의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A good and constructive atmosphere. We will fulfill our task as protective power. 양측은 장소와 시간을 철저히 비밀로 붙여 취재진과 숨바꼭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리 외무상이 16일 발스틴 장관과 회동을 한 영빈관입니다.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뒤 기자들을 피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기자들은 한국 대사관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을 리 외무상이 탄 차를 추적해 찾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 대사관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촬영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Vi kan möjliggöra det samtalet, facilitera på något sätt, oavsett i vilken form detta nu tar sig förhoppningsvis, så ska vi göra det naturligtvis. Det här är så oerhört viktigt.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스웨덴 회담이 북미 직접 접촉 전에 양측 협의에 방해가 될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북한 내부의 움직임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리랑 공연인데요. 북한이 갑자기 중단했던 이 공연을 4년 만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외화벌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입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15만 명이 동원되는 집단체조 북한의 아리랑 공연.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카드 섹션 등은 말 그대로 장관인데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습니다. 김일성 출생 90주년을 기려 만든 이 공연은 단연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It was fantastic. The amount of people, all who mostly seem to be like high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doing so much in unison. It was really, really beautiful. 하지만 수만 명의 어린이가 동원되는데 혹독한 훈련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유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4년 전부턴 돌연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북한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긴급 뉴스로 올해 아리랑 공연이 재개된다며 다시 홍보에 나섰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에 평양에서 공연이 진행될 것이란 겁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돈줄이 꽁꽁 막히자 외화벌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중단했던 아리랑 공연 카드까지 다시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는 28일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A의 출고식이 미국에서 열리는데 이 행사 자체를 조촐하게 지내기로 한 겁니다.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송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1호기가 오는 28일 미국 텍사스주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그런데 출고 행사가 조용하게 치러집니다.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공군 참모총장 대신 차장이 방사청장 대신 사업관리본부장이 가고 국내 언론 취재도 불어댔습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과 겹쳐 참석 인사가 조정됐다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국방부가 외형적으로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달 태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도 언론 취재가 제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역시 비공개로 최대한 조용히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무기 전개와 각종 훈련을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지난해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22일부터는 산책 나갈 때 목줄을 꼭 챙겨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용돈벌이에 나선 중장년층들이 이른바 개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는 22일부터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목줄 미착용만이 아니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위반자의 신상과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의 20%. 이른바 개파라치가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1년에 총 20번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파라치 육성학원은 은퇴한 중장년층들로 북적입니다. 신고하고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법 정신도 지켜지고 또 요즘에 중장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학원에서는 견주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요. 한 사람 쑥 빠집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매투시로 가는까지 다 확인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 풍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신고 포상금 제도 정착에 앞서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다스의 주식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파악하면 다스의 실제 주인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주식 배당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시영 씨는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다스의 주주 구성입니다. 개인 주주는 이상은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 씨, 그리고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 등 3명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회장 몫의 주식 배당금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시영 씨가 지난 2013년 이 회장의 아들 동영 씨에게서 이 회장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은 뒤 이 통장에 입금된 이 회장의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시영 씨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14년부터 매년 6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시영 씨가 이 통장에 남아있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10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동영 씨는 검찰에서 시영 씨가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가져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진술하셨나요? 내 사실 그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내부 문제는 형 이상은 회장과 아들 시영 씨 사이의 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경선에서 상대를 꺾어야 하는 만큼 뼈있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의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박영선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이 한 번도 그 목적을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자 곧바로 박원순 시장과 우상호 의원이 농담 섞인 신경전에 나섭니다. 시업, 이영, 시업 씨 같은데 왜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먼저십니까? 네. 제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세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문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인천시장 경선에 나서는 박남춘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전 의원과 양 전 시장으로부터 미투 검증 협공을 받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각종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일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선, 무려 20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러시아 성관위가 공개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난 6년간 수입은 3,850만 루블, 우리 돈 약 7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푸틴이 대리인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자 1, 2위를 다투는 제프 베조스와 빌 게이츠의 재산을 합해야 푸틴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Putin i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I would estimate he's worth $200 billion. 그동안 드러난 호화로운 일상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공식 거주지는 크렘린궁이지만 푸틴은 주로 모스크바 외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유한 궁전과 별장만 20채가 넘고 수십 대의 헬리콥터와 요트, 전용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푸틴이 쓰던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가 경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개입 혐의는 물론 영국에서 발생한 이중 스파이 피격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푸틴. 하지만 70%의 자국 내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일 대선에서 무난히 4선 도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죠. 왕치산이 부주석에 선출되면서 중국 정치의 중앙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된 시진핑의 1인 체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회자가 왕치산 신임 부주석의 임명을 알립니다. 现在宣布王岐山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 일제히 박수로 환영하는 대표단. 왕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나누며 화려한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지난해 중앙기율위 서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났던 왕 부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부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칠상파라 원칙 때문에 69살인 왕 부주석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맡아 시 주석의 반대파를 제거한 뒤 부주석에 임명된 겁니다. 현재 리위안 차오 부주석은 사실상 실권이 없지만 신임 왕 부주석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최근 미국과의 무역과 대마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관리에까지 깨며 화려하게 복귀한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의 오른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총리보다 강한 부주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투명한 터치패드,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키보드, 입능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인데요. 국내 한 대학의 연구팀이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첨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명한 유리가 터치패드로 변신합니다. 주인공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도형과 글자들이 이동합니다. 휴대용 장비로 사용되는 터치패드 역시 투명 스크린입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신소재로 투명한 터치 센서를 개발해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 소재로 알려진 자연 상태의 실리카를 나노 사이즈로 얇게 씌운 뒤 센서에 전극을 연결시켜 손가락의 압력을 인식하는 원리입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투명한 필름입니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휘어지는 얇은 판 안에는 나노 압력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가락의 터치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센서들은 워낙 작고 유연성이 뛰어나 혈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나 옷과 가방, 팔찌 등에 입는 PC 산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옷처럼 몸에 딱 달라붙게. 이번 연구 실적은 지난달 국제학술지인 스몰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2018년 서울국제 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이 내일 오전 3만 5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립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광화문과 잠실 주경기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순차적으로 통제됐는데요.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제주도에서는 오늘 벚꽃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창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볕이 가려지면서 서울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밤부터는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서 비가 올 텐데요. 중부는 5에서 10mm로 적은 양이 예상되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최고 4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돌풍이나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대부분 양호하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3도, 부산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3도로 중부는 오늘보다 낮아지겠지만 남부는 대구가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회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폐회식이 열리는 동안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내려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나 눈이 오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변덕스러운